한국이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방역 지원을 했는데 특히 미국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미국 시민들은 한국이 미국의 가장 빈약한 곳을 미국 아닌 한국이 챙겨주고 있다며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방역을 모범이라고 이야기하던 기존의 입장을 다소 바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새로운 방식의 방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닛산 자동차가 철수하게 되었는데 네티즌 간의 뜻밖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정부, 각국이 못하는 것까지 방역 지원. 미국은 현재 주마다 매우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방역 물자가 현저하게 모자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주마다 방역 물품을 확보하기에 비상이며 미 중앙정부와 서로 물자를 가져가려고 다툼도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미 정부는 규모가 작은 집단에는 더욱더 신경 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 정부의 선행이 우연치 않게 미국의 이러한 아픈 곳을 감싸주는 행동이 된 상황이 연출됩니다. 한국 정부는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에게 마스크 1만 장을 긴급 지원합니다. 인디언 보호 자치국인 나바호는 미국에 있는 가장 큰 인디언 보호 구역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치국이라는 말 그대로 국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는 아무래도 주 정부와 인디언 보호 자치국까지 원활한 방역 지원과 체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자 한국 당국이 적극 도움의 손길을 뻗은 것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 추진에는 18일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바호족은 800여 명이 6.25 전쟁에 참전했고 이 중 약 130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각종 방역 물품과 일부 식량까지도 지원한다고 미국의 지역 ABC 뉴스는 관련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한국이 대신하고 있다며 아름답다는 댓글을 달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도 한국에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거주하는 런던 첼시 왕립병원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를 전담하는 필립 셰넌 소령은 바그나 주영 한국대사 및 참전 용사, 유가족 간 영상 통화에서 첼시 왕립보훈병원에는 여러 전쟁과 전투에 참여한 참전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각국에 온정을 전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다소 다른 방향의 보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일본 한국 방역 무너지나 부정적 보도. 한국 방역에 대해서 모범적이라고 조명하던 일본의 언론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이어집니다. 한국의 4월 이후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일부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은 사재기가 없다, 한국은 선별 진료소도 많고 체계적 동선 추적을 한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일본은 한국과 방역 협력을 해야 한다는 보도도 내보냈습니다만 한국의 이태원발 감염이 확산되는 국면이 오자 이제는 한국의 모범 방역이라는 K방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제스처를 보냅니다. NHK 일본 공영방송 등 일본 매체는 한국이 확진자 50명이 넘어갔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한국이 지금까지 자랑을 해왔으나 호되게 당한다며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태원발 물류센터나 각종 감염에 대해 신속하게 관련자 수천 명 검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실시까지 염두에 두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2차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으니 정확한 PCR 검사와 동선 추적을 통해 금세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감염자 증상에 따라 PCR 검사를 안 하는 방안을 새롭게 고안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 코로나 환자 퇴원 기준 완화.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퇴원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PCR 유전자 증폭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열이 내리는 등 증상이 호전되고서 24시간이 지난 뒤 하루 간격을 두고 2차례 받아야 합니다. 후생성은 이 기준을 바꾸어 증상이 나타난 뒤 14일이 지나고 동시에 증상이 완화된 뒤 72시간이 경과했다면 PCR 검사를 거치지 않고도 퇴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후생성은 그간의 사례에서 발병 후 10일 정도 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준을 바꾸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일본이 처음이 아닌데 싱가포르 국립전염병센터도 증상이 나온 다음 11일부터는 감염력을 잃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퇴원을 일찍 해도 좋다는 것인데 일본도 같은 의견으로 경미한 증상자를 퇴원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는 주된 이유는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선 이러한 병상 부족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며 검사를 해주지 않는 주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본의 네티즌들은 그런 결과가 있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곧대로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의문을 나타내면서 검사는 안 해주더니 이러한 검증 안 된 조치는 일사천리로 이뤄진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도 저런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일본과 같이 14일이 아닌 증상 발현 후 21일로 변경했습니다. 곧바로 14일로 하기에는 아직 여러가지 우려가 있어 퇴원 기준을 21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부 환자들의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며 치료비 문제가 생기고 있으나 아직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당국은 병상의 여유와 치료비 문제 등 부담이 너무 커지자 과감하게 이를 실행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본은 다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봉쇄 해제 3일 만에 다시 확진자 급증.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63명이 새로 확인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것은 이달 16일에 이어 12일 만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우려 지역은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입니다. 키타 하시겐지 키타큐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대로라면 틀림없이 큰 두 번째 파도가 덮친다,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확진자가 5명 이하라던 도쿄도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25일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완전히 해제했으며 불과 며칠 만에 감염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봉쇄 해제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부 전문가들은 28일에 선언하기로 한 봉쇄 해제를 앞당겨달라고 중앙정부에서 요구해왔다며 봉쇄 해제할 시기가 아니었다고 아사히 신문 등을 통해 인터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만약 이번 봉쇄 해제 이후에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아베 내각은 대책 없는 조치로 인해 문매를 맞게 될 것이라며 지지율이 바닥인 현 정권에 위기가 더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국제무대에서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번째, 아베 총리 올림픽 개최하고 싶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세계 경제를 되살리는데 주요 20개국 G20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는 일본이 방역 모범국으로서 전 세계와 일본이 방역을 협력하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장기화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내년 7월로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낸 증거로 내년 대회를 완전한 형태로 개최한다는 결의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가겠다고 말하며 올림픽을 반드시 치러 나가겠다는 의견을 보입니다. 그러나 IOC 바우 위원장을 비롯해서 내부 관계자는 내년 여름까지 상황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순간 올림픽은 취소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올림픽 개최 결의를 다지는 아베 총리의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16년간 영업을 해오던 닛산이 본격 철수하는데 네티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닛산 철수와 네티즌들 설전의 이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닛산이 19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한국 닛산은 올해 말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가 철수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2004년에 한국에 진출한 지 16년 만에 영업 종료입니다. 한국 닛산은 본사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사업 개선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따른 전세계 판매량 감소가 닛산 실적의 악화의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닛산의 2019년도 판매 대수는 일본에서 10% 줄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각 14%, 19% 감소했습니다. 전세계의 타격으로 한국 시장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닛산이 철수하며 일부 네티즌 간에 잠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닛산이 한국을 철수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시장에서의 불매운동도 한몫을 했는데 일부 닛산 자동차의 신규 구매자들이 다급하게 자동차의 AS에 관해서 문의한 것입니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이번에 1,000만원 이상의 할인을 받아 닛산차를 구매했는데 닛산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한국을 떠나면 AS 문제가 골치 아플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구매자의 글이 올라오자 다양한 네티즌들은 불매운동이 일었는데 애초에 구매를 한 게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다른 닛산 자동차의 구매자들은 소비는 전적으로 본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며 양측의 설전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실제 카를로스 곤 회장 등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은 닛산이 한국 불매운동으로 결정타를 맞은 건 사실이라며 그간 닛산은 철수를 부인해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짐을 싼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팬데믹 사태는 각국의 다양한 모습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한국과 일본에 본격적인 2차 확산이 오게 될지도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7월 5일 투표가 이루어질 도쿄 도지사의 선거가 오늘 공고됩니다. 코이케 현 지사에 대한 비판과 거짓이 넘치는데도 코이케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코이케에 대한 개그 콘서트 퍼레이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을 모아봤습니다. 정말인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현 도쿄도 지사인 코이케는 후보를 내지 않은 자민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베와 자민당의 지지가 낮은 상황에서 코이케와 상대할 후보를 내면 망신만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베나 코이케나 자민당이나 원래 도끼인 객끼이기 때문에 별 차이도 없는 정치인들입니다. 코이케는 일본 우익의 핵심 조직인 일본 회의 소속이면서 아베 정권의 방위상까지 한 극우 정치인입니다. 2016년 선거 때 소속 정당인 자민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고 말도 안 되는 혐한 발언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극우 반한 정치인입니다. 야당 후보로 출마하는 우츠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은 친한 시민운동가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아베의 보복적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 혐한 시위도 규제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도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우익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로는 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우츠노미야 겐지 씨가 코이케와 1대1로 맞붙어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우 출신 정치인인 야마모토 다로와 전 구마모토 현 부지사인 오노 다이스케와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의 다치바나 다카시까지 출마한 상황입니다. 코이케에 대한 평가는 사실 냉정하게 보는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에게 거의 낙제점입니다. 제대로 된 공약 이해도 하지 못했지만 오로지 극우 발언과 현실성 없는 쇼맨십으로 자리를 유지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선을 자신하는 코이케에 대해 C19 사태를 자신의 재선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쇼라는 거죠. 최근 C19 사태에서 코이케는 비상사태다, 1단계 해제다, 다시 비상사태다, 2단계 해제다 등의 오락가락 기자회견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C19 사태를 이용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일에는 도쿄 경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밤의 거리를 통제하겠다고 했는데 뜬금없는 도쿄 경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없으면서 경고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극적인 기자회견만 한다는 거죠. 11일에는 도쿄 경보를 해제하고 12일에는 3단계 휴업 완화 조치, 19일부터는 캬바레와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등의 휴업 요청도 취소된다고 발표합니다. 23일부터는 우에노 동물원과 시메수족관 등 도쿄도가 관리하는 시설까지 모두 영업을 개시합니다. 일본에서는 코이케가 자신의 도지사 선거를 위해 C19 사태와 관련 없이 전혀 앞뒤도 없는 발표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쇼맨십에 대해 비판받고 있는 코이케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일은 다치바나 타카시의 동명이인 출마 전략입니다. 코이케를 떨어뜨리기 위해 코이케 유리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출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의 다치바나 다카시는 또 다른 당의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다카시는 지난 4월 시즈오카현 4구 중의원 보선에서 야당 통일 후보인 다나카 켄 씨에 대항하기 위해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다나카 켄을 찾아서 후보 등록을 시켰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가두 연설과 투표지에 나이를 적어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야당 통일 후보인 다나카 켄 42세라고 홍보하고 유세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다치바나 다카시가 코이케 유리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도쿄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시킨다면 코이케 지사는 선관위의 결정대로 코이케 유리코 67세라고 유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미인 여성이라는 이미지로 화려한 복장을 내세우고 지지자들이 미모의 사진들을 퍼나르고 있는데 나이를 공개하고 스스로 고함치고 유세해야 하고 투표지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인 것입니다. 짜증이 날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코이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계속 커지고 있는 카이로 대학 학력 위조 의혹입니다. 코이케의 학력 위조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전 도쿄 도지사인 마스조의 요이치까지 나서서 코이케와의 대화를 폭로했습니다. 졸업장 공개가 학력 위조 의혹을 덮지 못한다. 코이케는 예전에는 동양학과를 나왔다고 했다. 1971년 카이로 대학에 들어가서 1년 만에 동양학과를 수료했다고 했다. 수석도 동양학과 학생이 자기 혼자뿐이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오랜 교류가 있던 코이케에게 철저히 속았다.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 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인 코이케가 C19 사태를 최대한 활용한 정치 쇼를 하면서 이번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또 당선되게 생겼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신설대학교에 왜 왔다 갔다 했는지도 의문이고 사회학과인지와 동양학과인지 등도 의문인 것입니다. 더 가관은 학과의 학생이 혼자여서 수석 졸업했다는 코이케의 변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카이로 대학 수석 졸업이라는 학력 위조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엄청난 범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카이로 대학의 정치적 성명으로 증명이 되어주기는 했지만 이 역시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이케는 15일에도 카이로 대학 졸업장과 졸업증명서와 공부한 책들을 들고 나와서 공개했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 대학이 8일 학장 명예성인으로 코이케는 1976년 카이로대 문학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지만 정치적인 이유와 관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카이로 대학이 세계 대학 순위 668위에 랭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집트와 카이로 대학의 학교 정보와 수준은 완전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1971년에 카이로 대학에 코이케가 잠시 간 것은 확인이 되지만 그 당시 친했던 동료들까지도 카이로 대학 수석 졸업은 거짓말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도쿄 도지사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반한 극우 정치인인 코이케 유리코가 또 다시 한국을 이용해서 득을 보려고 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혐한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라면 앞뒤 보지 않고 투표하는 증상이 있으니까 또 활용하겠죠. 개그 콘서트를 또 한편 보게 될 것 같습니다.